어휴 라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기억이 다들 있을 겁니다. 이때 옷은 왜 이렇게 촌스럽게 입었고 말은 왜 이렇게 많았을까? 라며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 숨어버리고 싶거나 혹은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물어야 하지? 라는 생각에 부끄러움과 언짢음이 스물스물 피어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의 일부로 흐릿해지기 마련이지만 얄궂게도 그런 감정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꽤 오랜 시간 우리 곁에 머뭅니다.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뇌리에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고 원하지 않아도 계속 곱씹게 되는 경향이 있죠.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집중하세요. 사실 저도 있습니다. 괜히 기분이 들떠서 유머랍시고 말을 많이 하다 실수를 했던 순간도 있고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에 혼자서 이도저도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빠르게 잦아들면 다행이지만 자칫 심하면 스스로를 책망하고 하루하루의 고됨에 갇혀 행복이란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햇볕 하나 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실수로부터 혹은 타인의 언행으로부터 야기되는 부정한 감정들로부터 빨리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정말 세상 살기 편할 거예요. 그죠? 아주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건 매우 강력한 기술이며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아주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행복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죠. 비바람이 불고 땅이 메마를 만큼 엄청난 가뭄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한 규모의 재앙이 내 인생을 향해 돌진해 올 때 감정에 대한 대응 방식을 바꾸기만 한다면 거대한 타격에도 작은 손상만 있고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손상만 있고 버티며 내성을 키우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놀랍도록 가치 있는 일이고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0가지도 아니고 무지개 빛깔 7가지도 아닌 딱 5단계로 이루어진 나의 감정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 이름하여 와이저 모델을 알아보도록 하죠. 감정 대응 방법 1단계. 정신의학계에서는 뭔가를 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거기 앉아 있어라 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상황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첫 인상은 강력하지만 사실상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 말은 곧 좁은 시야로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빠뜨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얼마나 많은 걸 관찰할 건 간에 항상 나중에 더 많은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그저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 이 상황이 특이한가 아니면 일반적인가를 고려하고 이래 상황적 맥락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의 호기심과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지켜봤다면 2단계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종종 일이 꼬이곤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만의 방식대로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당신이 현실이라고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는 현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함정 하나는 모든 상황이 자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우리 개개인은 지구에서 지극히 작은 존재이며 서로에게 그다지 많은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해석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감정적인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상황을 더 능숙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끌죠. 상황을 지켜보고 해석, 그리고 재해석까지 한 뒤 여러분의 시야는 한층 넓어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3단계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자신의 선택지를 고려하기도 전에 혹은 어떤 선택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무의식적인 반응 속도를 줄이기 위해 재빨리 선택지의 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문제 해결 가능성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선택 단계에서는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이고 활용한 가능한 자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세요.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고 어떻게 해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전략을 세우십시오. 감정 대응 방법 4단계. 상황도 지켜보고 해석을 넘어서서 전략까지 세웠어요. 그렇다면 이제 뭐만 남았다? 실행해야죠. 당신이 세운 전략에 개입할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전략을 세웠더라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바로 이때 자신의 감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유머 감각이 남다르다면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 위트를 섞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유머 감각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의 성향을 고려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소 내향적이며 차분한 성격을 가진 사람과는 활력이 가득한 공감보다는 사적인 환경에서 조용히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테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전략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방법이 어땠는지 살펴보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상황을 되돌아보고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을 반성한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인 문제에 훨씬 더 성숙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5단계는 장기적이고 미래에 대한 꾸준한 자기 성찰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자신의 감정에 지혜롭게 반응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어떠셨어요? 건축학에서는 높은 건물일수록 유연성을 요구하죠. 그래야 땅이 흔들려도 흔들리는 지반 위에서 파도를 타는 것 같이 끊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일생에 걸쳐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그 성장의 속도가 느리던 빠르던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감정에 대한 대처도 달라야 하죠. 그렇게 하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더불어 타인과의 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에 솔직하고 일과 가정 혹은 그 외의 모든 부분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여러분은 습득할 수 있어요. 감정에 대응하는 방법 5가지를 학습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펼쳐야 하나요? 아니죠.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라도 나를 언짢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바로 실천하세요. 내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고 자신감이 없어질 때도 감정 대응 방법을 떠올려 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은 온전히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되어 더 윤택하고 찬란한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죠. 불가피한 변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차이는 불일치를 만들어내고 그곳에 종종 감정이 발생합니다. 속수무책으로 감정이라는 파도에 휘둘리기보단 그 파도 위에 올라서서 격렬한 파도를 타는 법을 알려주는 책,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로버트 월딩거, 마크 슐치움, 박선영 옮김,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을 만드는 책을 소개하는 책다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